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SBS 뉴스입니다. 추가 대북 제재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오늘 새벽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추가 대북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핵실험을 전면 중단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안보리 전체 회의에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시험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전제를 걸었습니다. You either support North Korea or you don't, but you have to choose. You have to pick a side. 조태열 한국 대사는 북한이 한국의 새 정부를 시험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A dialogue is possible only if and when there is a change in North Korea's behavior. 추가 대북 제재안으로 안보리 내에서는 원유 수출 제한과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사국들이 추가 제재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제재안은 미국과 중국이 초안에 합의하고 나머지 이사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한국을 찾은 미국 정부 대표단과 조기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후속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핵과 사드, FTA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핵심 참모인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일행이 어제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지난 10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겠다고 밝힌 고비 방문단입니다. 우리 측 정의용 외교안보 TF 단장과 만나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와 우위를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첫 한미 정상회담보다 20일가량 빠른 겁니다. 양측은 미국의 확고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잠시 회의장에 들러 포틴저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곧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틴저 보좌관은 한국의 민주적 정권 교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to say how impressed I am with how smooth the transition is going here. It makes me a little jealous. 포틴저 보좌관은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이정규 차관보와도 만나 사드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 뒤 출국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주변 4강과 유럽에 보낼 특사단을 만나서 특사 파견이 정상 외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특사단은 오늘 출발합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유럽연합에 파견할 특사단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특사단은 한 나라에 5명씩 모두 25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6개월 넘게 이어진 외교 안보 공백을 메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정상 외교의 공백을 풀어내는 첫 시작이 본격적인 시작이 우리 특사단이 지금 각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가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한 만큼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상대국에 강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홍석현 미국 특사는 북핵과 미사일, 한미동맹을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힘을 보태서 정지 작업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중국 특사는 중국 측이 한중 정상회담 조율을 원하고 있다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뜻을 아주 잘 전달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4강 정상이나 정부 최고위급 관계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 특사단은 오늘, 중국 특사단은 내일 출발합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연관된 의혹들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에 기밀 유출 의혹까지 악재가 겹치며 최대 정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미 미 연방수사국장을 만나 측근인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발언을 적어놓은 코미 국장의 메모를 근거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플린 전 보좌관은 괜찮은 사람이라며 이 사건을 놔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측근들이 연루된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즉각 수사 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중동 지역의 중요한 기밀을 유출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백악관 측은 기밀 유출이 아니라 공유가 필요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It's wholly appropriate for the president to share whatever information he thinks is necessary to advance the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That's what he did. 미 상원 정보위는 당시 대화록의 복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쬐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넉 달 만에 최대의 정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59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어제 재판 준비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와 함께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어제 재판 준비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는 뇌물과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순실 씨의 뇌물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분리해서 심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아니라서 특검 사건의 증거나 증언을 그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최 씨 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재판부가 그에 따라 좋지 않은 예단을 가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관련 공소 사실과 증인이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재판 전까지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해 결론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검토 결과 두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되면 23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함께 법정에 나와 삼성 뇌물 부분과 관련된 증인 신문을 지켜보게 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이른바 혼밥 쪽이 계속 증가하면서 하루 한 끼 이상 혼자 먹는 사람이 60%가 넘고 10명 중 1명은 세 끼 모두 혼자 먹습니다. 혼자 식사할 때는 식단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서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남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혼자 편의점에 들른 이 직장인은 건강을 생각하며 도시락을 고릅니다. 맛있는 제품도 있기는 한데 그냥 아무래도 좀 조미료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되기는 하고 하지만 혼자 먹으면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에 손이 가기 쉽습니다. 만성질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2끼 이상 혼자 밥을 먹는 남성은 늘 누군가와 함께 먹는 남성보다 복부 비만 위험이 30% 높고 고혈압과 당뇨병 위험은 40% 높았습니다. 혼밥 쪽 여성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앓을 위험이 30%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가 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복부 비만을 통해서 다양한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혼자 사는 노인의 76.5%가 세 끼 모두 혼자 먹는데 균형 잡힌 밥상을 차려 먹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뭐 애들 있으면 억지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한 숟갈 떠먹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게 안 돼요. 특히 60세 이상 여성 가운데 저녁을 혼자 먹는 여성은 함께 먹는 여성보다
우울증과의 관련성이 2.3배 더 높았습니다. 혼밥이 정신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김 내정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총무처와 문화체육부 사무관을 거쳐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 제1과장과 감사원장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김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청와대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면주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고 외국인과 기관도 동반 매도에 나서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03포인트 하락한 2292.3을, 코스닥은 1.35포인트 오른 640.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144억 원, 1,116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1,13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내리고 있습니다. 보험과 전기가스가 1% 가까이 약세인 가운데 철강, 금속도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며 아모레퍼시픽이 오르고 있고 삼성 SDI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NC소프트도 신작의 흥행 기대감에 오름세입니다. 한편 한국전력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여파로 연료비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연일 하락하고 있고 넷마블 게임즈는 상장 이후 나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2.3원 오른 1,118.3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7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연일 파랗고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도 더 올라서 옷차림 한결 더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가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대전, 충북과 호남은 오존 농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자외선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를 가리키고 있고 제주에는 위험 단계, 또 일부 대부분 지역에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일부 지역에는 오후에 5mm 내외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주 25도, 대구도 25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